전세 사기 문제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지금도 최근에 기사를 보면은 아마 오늘 실시간으로 뜬 기사가 있을 거예요. 무자본 갭 투자 899억 전세 사기 업체 대표 등 6명 기소. 1일 전 기사죠. 이게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 사기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보통 요것도 약간 부동산 시장의 생태계를 잘 모르는 2030들한테 많이 일어납니다. 처음 집을 사러 가가지고 빌라촌에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갑니다. 찾아가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도 한패다. 가가지고 신축 빌라를 보여줍니다. 신축 빌라를 보여주면은 와, 보통 우리 사회초년생들은 압구정 현대아파트 저 허름한 건물 보고 야 저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 평당 1억 5천 까지도 막 넘보는 이런 입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게 안 보이죠. 사실 사회초년생들은. 사회초년생들이 보이는 거는 빌라 안에 있는 내부 인테리어. 새 아파트네, 새 빌라네 해가지고 이거 얼마예요? 매매가 얼마예요? 아 요거 매매가 한 3억 정도? 매매가 3억인데 전세로 하면은 뭐 2억 5천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여기 너무 깎아주는구나, 조건 좋게 주시는구나 해가지고 2억 5천에 전세금인 줄 알았더니 사실 매매가가 2억입니다. 매매가 2억짜리 집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전세금 2억 5천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2억인 집에 전세 2억 5천 주고 들어갑니다. 이런 사기를 친다니까요. 이런 사기를. 대부분의 그래서 전세 사기 당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2030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전세 가격이 약간 이제 거래량도 많다 보니까 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약간 그런 사기 노출의 위험이 많다. 그런 거 어떻게 알아보는 방법이 없나요? 알아보는 방법이 좀 많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그런 빌라는 좀 피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대부분의 전세 사기는 무자본 갭 투자로 이루어져요. 3억짜리 빌라예요. 3억짜리 빌라에 3억 전세금으로 들어오면은 집주인은 아무런 돈, 빵원으로 이 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이 3억인데 전세금 3억 받고 들어온다. 그럼 집주인이 3억이 생기죠. 이걸 갖고 이 집을 노숙자한테 넘깁니다. 이 집을 노숙자한테 넘기면은 2년 뒤에 세입자는 3억 돌려주세요. 노숙자 뭐라 그래요? 야 배째 나 돈이 어딨어. 이렇게 돼버리고 집주인은 그 3억 전세금 받고 도망가는 거예요. 보통 이런 전세 사기 대부분이 전세가율이 높습니다. 전세가율이 한 90% 내지는 95% 이런 부분이 많고, 그쵸. 등기부등본도 먼저 떼봐야죠. 이제 이 집의 지금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것도 많아요. 막 요새도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입신고 당일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 효력이 다음날 생깁니다. 다음날. 그러니까 당일날 전입신고를 해버리고 당일날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로 돈 빼들고 튀는 거, 이런 경우도 많아요. 진짜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의 제도를 보면은 진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싶을 정도로 이 빈틈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죄 없는 선량한 우리 세입자들 위한 제도면은 이런 빈틈을 세입자가 알아서 챙기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애초에 집 살 때부터 이런 것들을 마련해놔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전입신고했어? 다음날 효력이야? 당일날 주택담보대출로 돈 빼들고 튀어? 아니 이런 거가 뭐냐고, 말이 되냐고. 그쵸. 집주인이 합류해서 사기치는 거면 안 당할 수 없네. 그쵸. 무조건 집주인이에요. 그래서 보통 분양하는 건설사 빌라를 지으면은 어쨌든 이런 사기 어떻게 생기냐면은 빌라를 지어 놓습니다. 빌라를 지어 놓고 분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양을 해야 어쨌든 뭐 건설 대금 이런 거 다 갚으니까 분양하기 위해서 다 짜고 칩니다. 주변에 어떤 뭐 부동산 컨설턴트, 부동산 공인중개사 다 껴가지고 야 하나 해봐. 너가 한 명 저기 어리버리한 20대 한 명 물어오면은 너 건당 500만원 1000만원 챙겨줄게. 실제로 이렇습니다. 실제로 전세 하지 말라는 거네요. 실제로 저는 전세 안 합니다. 전세가 어떤 제도냐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내 목돈을 모르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게 전세입니다. 진짜예요. 내 모르는 사람한테 내 돈 맡기는 게 전세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전세 살 때 집주인 어떤 직업 갖고 있고 통장에 돈 얼마 있고 가족관계는 어떻고 채무관계 이런 거 다 보나요? 그런 거 다 보세요? 주택 관련된 어떤 그 근저당권은 보겠죠. 주택에 대한 그 근저당권은 보지만 그 사람이 어떤 직업 갖고 있고 뭐 돈이 얼마 있고 이런 거 아세요? 안 보잖아요. 그냥 내 돈 맡기는 거라니까. 내 돈 맡겨가지고 못 준다? 어떻게? 보통 전세금 받아가지고 그걸로 또 갭 투자를 또 합니다. 갭 투자. 원래 같은 경우에 전세금 받아가지고 좀 안전하게 뭐 예금을 넣든지 뭐 채권을 투자하든지 안전하게 굴려야 되는데, 아니 전세금 받아가지고 또 아파트를 사. 아파트 사가지고 또 투자하는 겁니다. 그걸로. 근데 만약에 가격 떨어졌다. 전세금 더 돌려줘야 돼. 아니 못 준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발생하니까 사실 저는 전세라는 제도가 장점은 있어요. 월세보다 쌉니다. 전세로 살면 전세 이자 내는 게 있잖아요. 월세보다 좀 싸요. 근데 나중에 이런 사건 터지면은 아예 못 받는다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니 전세로 살 바에 월세로 살고 그 차익
그냥 내 보험금이라 생각해라. 내 목돈 잃어버릴 보험금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그 정도 내고 사는 게 낫지 않나? 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그쵸. 외국인들이 전세제도를 제일 기겁한다. 모르는 사람한테 내 돈 왜 맡겨? 딱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전세제도가 우리나라만 있는데 사실 이 전세제도도 막 폐지하자 말자 이런 말이 많죠. 근데 사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의 주범은 전세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 가격의 어떤 추이를 확인할 때 전세가율을 많이 봐요. 전세가율이 오른다. 그럼 부동산 가격이 상승기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전국의 전세가율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은 쭉 내려오죠. 지금 내려오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지표가 돼요. 부동산 가격의 추이를 전망할 때 전세가율이 올라가야 드디어 부동산 시장의 어떤 상승의 신호탄이라 보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이런 것도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나중에 부동산 가격 살 때 여러 지표가 있습니다. 뭐 주택 뭐 가격 지수 같은 것도 많고 주택 거래량 같은 게 많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전세 수억 맡기는 게 불안하던데 월세 보증금 파트 때만 월세 보증금보다 찝찝하니라 써 있나요? 월세 보증금도 찜찜하다. 근데 월세는 좀 다행인 게 뭐냐면은 내가 눌러 앉으면 돼요. 왜냐면은 보증금만큼 내가 살면 되거든.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000에 80이다. 보증금 못 줘? 80에 1년이면 얼마죠? 12 곱하면은 960. 1년 살면 돼. 그냥 눌러 앉아가지고 그냥 그런 마인드로 살면은 큰 돈도 아니니까 하는데 전세금 같은 경우는 못 받으면 진짜 사실 이 전세가 더 웃긴 게 이사 날짜에 딱 맞춰가지고 전세금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사 날짜 딱 맞춰가지고 전세금 받아야 넘어가는데 날짜 하루 못 맞추면은 그냥 뭐 안 돼. 못 받는다니까. 계약이 안 된다니까 이게. 계약은 했겠지만 이런 것들도 너무 이게 신경 쓸 것도 많고 사실 이제 아무튼 이런 부동산 문제가 되게 많다. 이게 과연 이게 세입자를 위한 제도인가?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 올리는 주범이다. 부동산 가격 올리는 주범이라는 뜻은 결국에는 집 없는 사람들은 결국 더더욱 가난해진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벼락거지가 왜 탄생합니까? 가진 사람들만 돈이 더 벌리니까 자산 가격 더 오르니까. 나중에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해요. 이게 대출을 막아야 하는데 더 규제를 완화하는 듯. 이것도 사실은 이 부동산 경착륙 때문에 이것도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올해 1월 초에 부동산 가격 경착륙 시키겠다고 특례보금자리론 완화시켜줬습니다. 완화시켜가지고 올해 1월부터 부동산 거래량 증가했죠. 그쵸? 그리고 지금 최근에 뭐 했냐면은 DSR 규제 또 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게 뭐냐면은 역전세 문제 있죠. 기존에 세입자들이 전세금 돌려달라. 이거 돈 마련 못한다고 집주인들 이거 돈 마련 못한다고 또 대출 규제 완화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세입자들 살리려고 집주인을 살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세입자를 살리는 건 오케이. 근데 세입자 살리기 위한 방안이 집주인한테 대출 여력을 더 완화시켜줘가지고 전세금 주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절대 집주인은 죽지 않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라니까요. 그잖아요. 대출 더 풀어준다니까 이 사람들만 특례로 1년 동안 DSR 규제. 전세도 집주인 잘 만나야 돼요. 진짜 맞습니다. 전세도 집주인 무조건 잘 만나야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세제도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가 집주인 뭐 하는 사람인데 응? 아니 그래 이 주택에 내가 뭐 부채가 얼마 껴있고 이런 거 알겠어. 근데 집주인 뭐 인터뷰 해봤어요? 근데 요새는 그 여월세 문제 해결한다고 옛날에는 막 세입자들 막 인터뷰 봤다고 하잖아요. 요새는 반대로 세입자들이 집주인 인터뷰를 한대요. 그래 뭐 하는 사람이십니까? 전세금 나중에 돌려줄 수는 있나?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웃기다. 이게 지금 불과 1, 2년 만에 상황이 막 뒤바뀌는구나.